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키워지는 통키 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라니맘닷컴에서 제품 주문하시면 6월에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주식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원포인트 레슨,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원포인트 레슨에 대한 녹방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5월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난달에도 급등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 오늘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 주목하고 있었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5월보다 5.0%, 정확하게 5.0% 올랐고요. 국제 유가 또한 배럴당 150달러를 넘었던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7%도 웃돌았고요. 전월 대비로는 0.6% 올라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5%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다만 0.8% 급등한 지난 4월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핵심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4월보다 0.7% 올라 시장 전망치 0.5%를 넘어섰고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8% 올라 1992년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물가가 크게 치솟은 것은 상당 부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요. 비교 대상인 지난해 5월에는 각종 셧다운 조치와 소비 수요 급감으로 물가가 내려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월보다도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간 것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수요 급증과 원자재 및 노동력 부족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을 했는데요. 이미 상당수 기업이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정부 재정 부양이 견인한 소비 수요 증가와 원자재, 노동력 부족, 물류 병목 현상, 임금 상승 등이 맞물려 물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영업 규제 해제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도 인플레이션 가능성의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면서 더욱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고용이 더 개선되기 전까지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자, 그러나 예상보다 큰 폭의 물가 상승세가 확인된 만큼 이르면 다음 주에 FOMC에서 자산 매입 축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면 경제 재개방을 닷새 앞두고 캘리포니아주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완전 접종자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안 써도 되지만 반드시 써야 되는 장소들이 별도로 발표되었고요. 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보다 9천 건이 줄어든 37만 6천 건으로 집계돼 팬데믹 후 최저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경제 재개방이 속도를 내며 고용 시장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17세까지의 부양 자녀 가운데 88%인 3,600만 가구, 6,500만 명에게 1인당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지급되는 부양 자녀 매달 현금 지원이 7월 15일 시행에 앞서 카운트다운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데이빗 류 현역 시의원을 물리치고 LA시 4지구에 당선된 리티아 라만 시의원에 대한 리콜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험도 없고 대화도 없으며 너무 급진적이라고 하는 지적인데요. 자, 리콜 운동이 성공을 하면 어떻게 선거가 다시 치러지나요?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흥사단, LA 쪽에 있죠. 흥사단의 옛 건물이 개발업자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한인 단체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건물 구입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크리스토퍼 아내 변호인에게 접근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으며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함을 증명한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복권 추천과 관련된 사기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야, 이 사기꾼들은 뭐 틈만 나면 아주 그냥 고개를 쳐드네요. 바퀴벌레 같습니다. 주 공무원을 사칭해 개인 정보를 묻거나 스스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사기꾼들도 정말 나쁜 놈이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분명 통키 뉴스만 들어도 자, 복권 수수료를 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응? 백신만 맞으면 자동적으로 추첨 대상으로 되는데 이 사기꾼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범죄에 이용하려고 개인정보를 묻거나 순진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바본 겁니다. 일단 사기치는 인간들, 자 나와야겠죠? 시원하게 나와라 미주널 파이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원하시다고요? 예, 저도 시원합니다. 첫 외교 순방 외교에 나선 제가 요즘 자꾸 이게 발음이 세가지고 참 자신감이 막 사라지고 있는데 이 발음이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그럼 입을 테이블 붙이고 살아야 되나? 자, 스스로 화이팅을 외치면서 첫 해외 순방 외교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에 도착해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보리스 존슨 총리와 오늘 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관계를 다지는 새로운 대서양 현장을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항상 이 미국 대통령들은 가면 먼저 그곳에 있는 여긴 주영이겠네요. 그렇죠? 영국에 주둔하는 미군들 주한미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영미군이겠네요. 항상 그곳에 가서 먼저 발표를 하고 또 치하하고 하잖아요. 또 어제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바이든 대통령 영부인이 연설을 하는데 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와이프가 시작한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 장병들하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영부인 뒤로 딱 돌아서더니 남편한테 줘 pay attention. 와. 그래서 대통령의 입을 다물게 한 영부인 해가지고 났는데 뭐 유쾌한 모습이죠. 미국 대통령 영부인만이 할 수 있는. 근데 요즘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영부인 우리 영숙 여사도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멋진 여성들입니다. G7을 비롯한 부국이 부자 나라들이 지구촌 성인 인구의 80% 접종을 위해 아프리카를 포함한 빈민국에 백신 총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국은 절반인 5억 회분의 분량의 화이자 백신으로 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죠. 은행 예금액이 지난 20년간 평균치의 4배인 17조 9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은 늘어나지 않고 기업 고객들에게는 예금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까지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네요. 70세 이상 고령층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젊은 층보다 항체 형성이 덜 되고 지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 접종 후 젊은 층 항체 형성은 99%였으나 고령층은 91%에 그쳤습니다. 그럼 저 같은 50대는 한 중간인 한 95% 정도 될까요? 역시 그래도 맞아야 됩니다. 자, 한국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와 한명숙 재판의 허위 증언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의 차기 대권 지지율이 35.1%로 기존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4포인트 떨어진 23.1%로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뒤를 이루고 있고요. 자, 격차는 12%로 벌어졌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 등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밤 몰래 비행기 타고 도망가려다가 딱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 무죄로 내려진다면 이것도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김학의 저런 인간들 한 번 더 나와야겠죠? 예따. 러시아 법원이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그쵸? 나발리가 세운 단체들을 불법 조직으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나발리의 활동 조직은 사실상 와해됐는데요. 변호인단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러시아, 중국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역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주유하는 이 캘리포니아 가주 운전자들의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가 추가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가주의회는 도로 유지 재원 마련 목적으로 관련 법규 SB1이거든요. 2017년에 제정을 했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유류세가 다음 달부터 갤런당 0.6센트 더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오릅니다. 여러분, 이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 계속 공부를 했지만 직접적인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뭐 장바구니 물가, 그 다음에 이런 가스 이런 것이 오르게 되면 정말 더 힘들어지는데요.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전원일기 아시죠? 전원일기. 자, 전원일기가 끝난 지 무려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전원일기의 애기로 나왔던 아이들은 지금 다 성인이 되었죠. 자, 종영 20주년을 맞은 드라마 전원일기가 지금 다시금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월드컵 때 마무리가 됐군요. 1088회 박수 칠 때 떠나라 해도를 끝으로 안방극장을 떠났던 전원일기가 최근 케이블 TV, 케이블 TV를 통해 다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군요. MBC는 창사 60주년을 특집으로 오늘 18일부터 4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0분 다큐 플러스 전원일기 2021을 방송을 합니다. 김 회장 내의 최불암, 김혜자 두 분이 진짜 부분자였다 그랬죠. 김영권, 고두심, 유인촌, 박순천, 임호, 조하나, 일용인의 김수미, 박은수, 김혜정, 2세대인 영남이 역의 남성진, 수남이 역의 강현정, 복길이 역의 김지영, 순길이 역의 유덕한 등 30명이 넘는 출연진이 참석해 전원일기 동창회 한답니다. 재밌겠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일기 1980년대부터 2002년까지 MBC에서 방송된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는 드라마죠. 1990년대 중반까지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인기를 누렸으나 점차 소재 고갈 등에 시달리다 1996년 1일 오전으로 방송 시간대를 옮긴 후에 쇠락의 길을 걷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 전원일기, 대추나무 열렸네, 또 뭐였죠? 순돌이네 나왔던. 아무튼 그 당시의 드라마를 보면 정말 사람 냄새 나는 풋풋함이 느껴져서, 근데 그 당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그립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풀풀 나는 그 시절. 여러분, 미주노래에서 만들어가는 우리의 미주노래 문화는 바로 전원일기처럼 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서로 돕고 살아가는 풋풋한 사람 냄새 나는 채널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미주노래 팀장을 향해 그래도 잘한다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전원일기에 등장하는 정말 마음씨 좋은 어르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 뉴스 몇 가지 좀 알려드릴까요? 자, 미국의 IT 기업들이 분할될까? 얘가 지금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일명 팡주식들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이 IT 공룡 기업들이 여전히 여러분 반독점 규제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올리는 초안에 보면은요, 이들을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좀 갈라야 된다라고 안건이 상정돼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디젤 스캔들로 불리는 2015년 배기가스 조작 사건 책임에 따라서 전 경영진에게 3,900억 원을 배상을 물렸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인민은행장이요, 올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중국은 미국과는 전혀 다른 지금 정책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좀 풀어가고 있거든요. 자, 어느 나라의 결정이 옳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좀 알려지겠죠. 지금 미국 은행들이 참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미국 은행들이 넘쳐나는 현금을 쓸 데가 없어 기업 고객들에게는 예금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까지 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네요. 연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은행의 총 예금은 5월 26일 현재 17조 900억 원 달러로
지난 20년간 평균치의 4배에 달하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나 예금이 늘어나도 대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5월 26일 현재 은행 총 예금 대비 총 대출 비율은 61%로요. 지난해 2월 75%에서 무려 14%나 하락을 했거든요. 연준이 코로나 대응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등 대규모 돈풀기 정책을 하면서 현금이 시중이 대거 풀렸지만 대출 수요는 이에 못 미치면서 은행들이 막대한 예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널은 전했습니다. 자, 은행들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사장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업들은 아직 은행에 예치해둔 현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아직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자넷 옐런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영상에서 보듯이 지금 기업들이나 개인들이나 지금 아직까지 안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많은 돈 나눠주지, 우리 미주놀이나 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비트코인 채굴장 패배가 아니죠. 폐쇄. 이것도 발음 안 되네. 폐쇄. 단속. 전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자, 중국 정부는 정말 이제 날 잡고 코인 시장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중국, 미국 행정부의 제재 속에 코인 시장 살아날 수 있을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다른 기업 직원에게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마존이 뭔가 하기만 하면 참 관련 기업들은 지금 초비상이 걸리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로블록스 음악 저작권 침해로 2천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이네요. 자, 메타버스 게임으로 급성장해온 미국의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최소 2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네요. 자, 이에 따르면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콩코드 뮤직 그룹, 캐나다 출신의 뮤지션 데드마우스 등 여러 음반사와 음악 저작가들이 함께 캘리포니아주 서방지방 법원에 송장을 냈습니다. 이들이 관리하는 저작권 대상에는 에드시런, 아리아나 그란데, 롤링스톤스 등의 히트곡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일단 일일 이용자가 4,210만 명에 달하는 로블록스가 이용자들에게 파는 가상 음악 재생 장치를 통해 음악이 무단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잘 나갈 만하면 저렇게 물어 뜯어가지고 같이 잘 먹고 살아야겠죠. 그렇죠? 코인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릴까요?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 안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네요. 자, 블룸버그는 검색 엔진 업체 바이두, 그 다음에 중국의 소셜 미디어 웨이보 등에서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후오비 등을 검색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 참 중국 무섭네요. 그쵸? 아예 검색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자, 오늘 모처럼 건강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운동을 했는데도 몸무게가 잘 줄지 않아가지고 걱정이신 분들 있죠. 나는 운동을 해도 왜 안 줄지? 이젠 끝난 건가?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기 전과 하고 나온 후 체중을 재면서 몸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죠.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의 변화를 확인해야 재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체중, 더 심각한 거 있죠. 식사량도 조정했고 운동의 강도도 높였는데 오히려 체중이 늘었을 때 정말 현타, 멘붕이 오죠. 멘붕이. 자, 미국의 CNN은 9일 운동을 꾸준히 할 때 나타나는 몸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몸 둘레의 감소입니다. 꾸준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체중에 큰 변화가 없어도 꽉 끼던 옷이 헐렁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육과 지방이 무게가 같다면 지방의 부피가 근육보다 20-30%는 더 큰데요.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증가하면 체중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전반적으로 몸이 얇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중 감소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체지방,
체지방 감소가 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제는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일반 체중계 말고 그래도 좀 뭐 뼈 고밀도라든지 체지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비교적 잘 분석해낸 체중계, 얼마 비싸지 않거든요. 라누만닷컴에도 있으니까 그런 체중계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집에 하나씩은 놔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활력의 증가입니다. 그렇죠. 운동하면 에너지가 쫙 올라오잖아요. 저도 제가 원래 이제 새벽형이다 보니까 밤에 늦게 자는데 요즘 그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저녁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하고 나면 에너지가 더 올라와가지고 요즘 거의 12시 넘어서 잡니다. 꾸준한 운동은 신체 에너지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엔돌핀 분비로 인해 우울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엔돌핀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운동을 하면 몸에 엔돌핀 분비량이 많아져 수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엔돌핀 분비로 인한 느낌에 매료되어 운동을 더욱 즐기게 되는데요. 또한 운동은 밤에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숙면은 다음날 상쾌하게 만들어 활력이 증가되게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지구력 향상. 꾸준한 운동은 지구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정해진 루틴대로 운동을 완수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죠.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덧 똑같은 루틴 운동을 더 쉽고 빠르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처음에 뭐 한 2마일, 5마일, 뭐 1, 2km 정도 뛰던 사람들 되게 힘들어 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생각보다 좀 거리가 짧아지네. 거리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인한 지구력 향상은 계단 오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더 쉽게 만들고요. 어쩌면 체중 감량보다 더 가치 있는 운동 효과라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거나 하시는 분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시게 되면 심폐의 기능도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되죠. 자,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감소된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단 음식 생각이 잘 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단 음식이나 간식을 길었던 하루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었던 하루에 대한 보상으로 보리음료, 맥주입니다. 계속 마시는 분들 있죠. 운동을 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운동을 통해 나오는 세로토닌 때문에 단 음식 생각이 덜 나고 덜 찾게 되는 겁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지방 감소와 함께 단 음식에 대한 욕구도 줄어 결과적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시작했는데 왜 나는 몸무게는 안 줄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안 줄게 되거든요. 기초대사량을 좀 끌어올리시고요. 너무 자주자주 체중계 달지 마십시오. 뭐 미스코리아 나올 것도 아닌데 그냥 띄엄띄엄 다시면서 좀 길게 보시고 급격한 체중 감량은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1파운드, 한 2파운드 정도 뺀다 생각하고 꾸준히 하시면 되겠고요.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몸의 근육량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성분들 근육 운동, 근력 운동 하셔야 되고요. 남성분들 못지않게 근력 운동, 그다음에 유연성을 길러주는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필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처럼 조금 후에 다양한 또 뉴스로 어제 또 반응이 좋았네요. 조회수는 안 나왔지만 상관없습니다. 책 읽어주는 미주놀 두 번째 영상 기대하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출발하십시오. 한국에서 저희 영상 들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대박난 상품 서울 시스터즈의 김치 시즈닝 소개해드립니다. 일본 제품 시치미를 누르고요. 정말 해외에서부터 먼저 인정받은 제품인데요. 모든 음식에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캠핑 가실 때나 주문한 양념통닭, 아니 일반 통닭이겠죠. 그냥 지금까지는 소금, 후추, 고춧가루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요. 이 제품 하나면 삼겹살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튀김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모든 음식에 정말 확실한 맛, 설렁탕, 곰탕 다 됩니다. 맛은 아주 매콤하고 맛있고 감칠맛 나는데요. 김치를 썰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김치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연구해서 만든 시즈닝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도 잡았습니다. 김치 유산균 180억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식물성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그 다음에 비염이라든지 유방암 억제, 비만 예방,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품 주문 즉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 정말 마법의 상품입니다. 미즈놀 팀장이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김치 시즈닝, 주문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강추합니다.